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또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혹시 장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는 조금 늦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지역에 걸쳐있는 장마전선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오늘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가오는 주말 맑고 쾌청하겠고요. 기온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23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인 포항시 의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포항제철소의 환경 대책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하는 검은 분진의 원인으로 석탄 원료 야드장을 지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검은 분진이 제철소로부터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해도동과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침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문제에도 손을 놓고 배짱 운영 중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포항제철소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자동 안 한 이유가 50년이라는 포스코가 생겨서 되었습니다만은 정말 그 수익만 올릴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문제는 같은 제철소가 들어서 있는 당진시나 광양시보다도 포항시의 환경 수준이 가장 열악하고 뒤처져 있다는 것이라고 시의회는 지적했습니다. 광양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제철소에 대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에서는 오히려 더 이러한 부분들이 적었다는 부분들이 이게 지금 포항시 현주소가 아닌가요? 포항제철소와 달리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원료 밀폐화를 모두 끝내고 브리더 집진시설도 이미 설치해 운영 중인 데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관련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포항의 포스코 관련 환경 노동 대책이 이렇게 타 지역보다도 뒤처진 것은 근본적으로 포항시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도 나왔습니다. 포항제철소를 비롯해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일자리가 안전한가라는 걱정을 포항 시민들이 늘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환경 문제는 경북도청과 환경부, 산재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에 대해서 사건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정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파견 나오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기업체다 보니까 지역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에 대해 시의회는 포항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포항시가 다른 기관의 문제를 떠넘기지 말고 적극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환경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뭐가 시즌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안전관리 또는 제 협의체 TF팀은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심각한 화두로 떠오른 포스코의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 포항시가 이전과 달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지난 2월 실시한 산업재해 청문회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미자, 홍석중, 김웅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청문회 이후 고용노동부의 대규모 특별 근로감독을 받은 포스코가 노후 설비에 대한 적기 투자와 수립된 대책이 확실히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포스코에서는 2016년부터 올 4월까지 중대재해사고로 20명이 사망하는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국회는 포스코를 상대로 최초로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난 5월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저출생의 고령화에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복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복지 일선에서는 일손 부족이 심각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간 제대로 된 복지 행정이 이뤄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쌀 50kg짜리 하나 가져왔어요. 제가 여기 놔둘게요. 네. 혼자 사는 할머니는 아무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자다가 혹시 제가 어떻게 잘못된 애가 어떻게 죽었는지 오늘 죽었는지 모르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틀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안 하면 구청으로 자동으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런 대구행정복지센터의 찾아가는 복지 상담 건수는 지난해만 한 곳에 평균 3,600여 건으로 전국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를 처리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현재 진행되는 각종 복지 사업은 5,000개가 넘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한 곳에 보통 사회복지직 공무원 4-5명이 이런 일을 처리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업무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인력 충원을 통해서 사회복지 업무 관리자의 전문성도 문제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의 사회복지직 100명 가운데 2-3명만 5급입니다. 행정직 중 5급 비율보다 6%포인트 낮습니다. 6급의 경우는 행정직보다 17%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대구시 복지국과 여성청소년 교육국의 팀장 32명 중 사회복지직은 5명에 그칩니다. 구군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동장 141명 가운데 19명만 사회복지직입니다. 여전히 하위직에만 사회복지직이 대거 배치되는 부분들은 이 복지 수요를 또 시민들 복지 욕구를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 확충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이 누수되는 사회복지가 없도록 또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 수요는 밀려들지만 사회복지 인력 배치와 같은 대처는 기어가는 수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동맥경화에 걸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상북도가 구직근로 청년에게 면접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경북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도내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5만 원씩 최대 6번까지 면접수당을 주고 취업할 경우 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하면 120만 원의 근로장려수당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청년의 꿈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하면 됩니다. 영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소수서원과 가까운 선비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선비문화축제가 취소되고 관광객 수도 급감했는데요. 문제는 상가들이 개점 휴업 상태인데도 임대료 인하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소수서원과 함께 영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선비촌. 관광객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관광객 수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선비촌에는 총 10개의 상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가게가 손님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이곳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임혜연 씨의 가게 매출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감당했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빚에 올해는 대출받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는 예약이 거의 카렌다가 빼곡할 정도로 예약이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축제해가지고 집세 벌어놓고 이제 나머지 벌어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축제를 2년을 축제 못했어요. 상가 임대를 놓는 선비촌 운영업체는 자신들도 사정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가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입장료 수입과 숙박료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적자 운영입니다. 3% 인상은 그건 당연히 동결시킨 거고 또 실질적으로 또 7%를 또 인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서로 어려움을 같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영주시는 선비촌 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비촌 상가가 영주시 소유이긴 하지만 임대료는 시가 아닌 위탁 운영업체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위탁 줄 때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무상의 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받지 않는 임대료에서 어떻게 감할 줄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위탁업체 공모 조건에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도록 독립채산제로 협약을 했다는 겁니다. 시가 임대를 줬던 위탁업체가 임대를 줬던 어쨌든 영주시 소유의 공공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시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게 어렵다 그러면 수도세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인하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영주 관광 1번지인 선비촌의 상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영주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 잦았던 지난해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리 대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8만 4천 톤으로 특히 태풍 내습이 잦았던 지난해에만 전체 발생량의 45%인 3만 8천 톤이 나와 지자체에 지원된 처리비가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다음 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과 해안에서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임시 적치장 마련과 피해 복구 신속 지원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대권 잠룡으로 주목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경제특강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꼬집었는데요. 책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상공회의소 경제아카데미를 찾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가 과잉과 격차 과잉, 불신 과잉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 모든 것이 승자 독식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더 중앙 집권화하고 재정을 더 써야 되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고 다음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전형적인 승자 독식 구조를 저치하는 과정입니다. 김 전 부총리는 계층 사다리가 단절되면서 조선시대처럼 계층 간 고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누구나 기회를 얻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회복지 안전망을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제시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가급적 고령교육 주도를 노력하는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 경제에서 첫 번째는 기회복지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그걸 사회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혁신 안전망이라고 하시면 좋아요. 김 전 부총리는 특히 정치를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진보와 보수 모두 자기 진영의 금기를 깨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현 정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수가 사회보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기회복지 안전망 같은 것에서 대폭적인 확장과 확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보는 어떨까요?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전제로 하면서 노동 유연성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상대편 금기 보고 네가 깨라고 얘기한다면 끝없는 팽성으로 지금 같은 투쟁과 싸움을 벌지 않아요. 김 전 부총리는 강연 내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대선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대선 시기인데 오늘 이번에 온 건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 전 부총리는 강연 후 퇴계 종택을 방문했으며 오늘은 상주를 찾아 스마트팜 농업과 농촌 현실을 살필 예정입니다. 공직 퇴직 후 유쾌한 반란 이사장으로 여권의 러브콜을 거절해온 김 전 부총리가 대선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공식 행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시장 치적 홍보글을 올린 경주시 공무원에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경주시 선관위는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개인 SNS에 시 실적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준하경 시장 치적 홍보글도 같이 올린 공무원들을 최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관위는 적법한 글은 올릴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 치적 홍보글을 반복해서 올리거나 조직적으로 퍼뜨리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공모합니다. 제안 대상 사업은 포항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사업과 주민과 지역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이며 개인이나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 축제, 타 기관 소관 사업은 제외됩니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데 시민 누구나 다음 달 16일까지 포항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릉군은 청렴도 측정 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29건을 행정조치하고 6건은 회수 등 재정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감사는 업무 추진비 등 각종 예산 집행과 출장 여비, 시간의 수당 집행, 근무 상황 관리 적정성 등 내부 청렴도 측정 항목인 청렴 문화와 업무 청렴 분야에 초점을 뒀습니다. 울릉군은 다음 달부터 내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직기관과 복무에 대해서도 연중 감찰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재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재위험지구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펌프장 정상 가동 여부, 노후 저수지 붕괴 위험 여부 등입니다. 또 구청과 읍면동별로는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 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방침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곳곳으로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혹시 장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예년보다는 조금 늦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 지역에 걸쳐있는 장마 전선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6월 말부터 7월 초에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6도, 포항과 영덕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도 아침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에서도 오늘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가오는 주말 맑고 쾌청하겠고요. 기온도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23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